이 높은 고혈당은 실제 최근 제 혈당인데요. 이렇게 높은 걸 보면 뭘 먹은 거냐, 적당히 먹고 운동 좀 해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혈당을 높이는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운동도 평소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바로 잠이 문제였습니다. 최근에 잠이 오지 않아 몇 주 동안 하루에 평균 4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잔 게 원인이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아무리 식단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도 혈당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수면 시간을 조금씩 늘어나니 다행히도 혈당은 평소처럼 안정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 왜 그렇게 잠을 강조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당뇨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수면에 대해 알아보며 혈당 관리와 수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박탈은 당뇨병 발생의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불충분한 수면은 인슐린, 코티솔과 같은 호르몬과 산화 스트레스 등의 영향을 주어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수면 장애가 있거나 다양한 이유로 수면 시간이 짧은 경우, 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에 비만, 2형 당뇨, 고혈압,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스웨덴 웁살라 대학 다이애나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실제로 수면 패턴이 당뇨병 발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수면 시간에 따른 연관성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연구진은 영국 최대 의료 정보인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기반으로 총 24만 7,867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에 따른 당뇨병 발병 위험을 분석했습니다. 하루 7에서 8시간을 정상 수면 시간으로 놓고 6시간, 5시간, 4시간으로 구분해 위험도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수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당뇨병 발병 위험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하루에 5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정상 수면을 취하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1.26배 높았습니다. 특히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정상 수면을 하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1.41배나 높아졌습니다. 반면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습관은 과거 연구와 같이 당뇨병 발병 위험을 25%나 낮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도 수면 시간이 짧을 경우 이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잠을 적게 자면 혈당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면 부족은 포도당 내성을 감소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며 세포의 인슐린 민감성을 떨어뜨려 포도당 대사를 교란시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활성화하고 코티솔 레벨을 높여 교감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이러한 교감신경의 활성은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대사장애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수면의 부족은 일반적으로 렙틴을 감소시키고 그렐린을 증가시켜 공복감과 식욕을 증가시키고 결국 음식과 칼로리 섭취를 증가시켜 비만과 당뇨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반면 어떤 연구에서는 수면 부족 그 자체가 렙틴의 감소를 일으킨다기보다는 수면 감소와 스트레스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4시간 정도 자면서 스트레스가 굉장하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잠을 적게 자다 보니 낮에 졸음이 쏟아지고 그런데 활동은 해야 하니 자꾸 뭔가 먹고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일이 되게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 부족이 스트레스로 이어져 혈당 조절이 더 힘들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당뇨인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대한당뇨병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수면 무호흡증이 가장 흔한 수면 장애 중 하나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비만 체형이 많은 2형 당뇨에서 더 흔히 동반되는데 이는 증가된 체중이 상기도를 일시적으로 좁혀 공기의 흐름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동반되는 코골이 때문에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본인의 수면질을 떨어뜨려 낮에 피곤함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활동일 주기를 조절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줄어들게 됩니다. 15세 전후에 최고조로 분비되며 20세 이후부터 줄기 시작해 중년 이후 대폭 감소합니다. 청년기에는 멜라토닌의 밤시간 분비량이 최대에 이르지만 나이 들수록 최대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감소하면 잠이 줄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수면 장애가 나타납니다.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노년층일수록 바이러스나 세균과 맞서 싸울 힘이 부족해져 각종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져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생긴 활성산소를 해독하며 암세포에 대항하는 항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혈당에도 도움이 되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정신적인 방법과 육체적인 방법 모두 잘 이루어져야 숙면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신적인 방법으로는 잠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여러 걱정에 잠을 못 이루면 이만한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전 그럴 때 오히려 안 자고 말지, 오늘은 그냥 밤새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느샌가 잠에 들더라고요. 잠을 못 자도 큰일 아니라는 생각으로 부담을 내려놓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육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낮에 식후 걷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식후 걷기는 혈당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리고 잠을 자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많은 수면 전문가들이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낮에 햇빛을 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멜라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낮에 햇볕을 쬐면 분비가 억제되었다가 밤이 되면 한꺼번에 분비돼 수면을 원활하게 합니다. 저도 낮에 걷고 나면 식후 혈당도 아주 좋고 저녁에 잠잘 때도 꿀잠을 자게 되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낮에 햇빛 쬐며 걷기로 혈당과 잠 두 가지를 얻어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스트레칭입니다. 저는 평소에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잠을 자는데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꾸준히 해줄 수 있는 스트레칭을 추천드립니다. 스트레칭이 다른 운동에 비해 혈당을 크게 내려주진 않지만 신체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자기 전 해준다면 몸이 꽤 편안해지고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스트레칭은 자기 전 2-3시간 전에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과하게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숙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전 제가 주로 하는 스트레칭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슴 스트레칭입니다. 방의 모서리 부분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해보겠습니다. 어깨를 90도 벌린 후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어줍니다. 10에서 15초 정도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5세트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체 스트레칭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긴 후 양손 깍지를 껴 몸 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이것도 10에서 15초 정도 진행해줍니다. 양쪽 번갈아가며 5세트 정도 해줍니다. 세 번째는 기지개 스트레칭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깍지를 낀 후 위로 쭉 뻗어주세요. 그 후에 양쪽으로 번갈아가며 몸을 기울이면 됩니다. 몸을 너무 기울이면 허리가 아플 수 있으니 천천히 적당한 범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3가지 스트레칭을 자기 전 2시간 전에 해주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되고 몸도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효과를 보려면 꾸준히 해줘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꾸준히 해준다면 점차 몸도 편안해지고 잠도 잘 오게 될 테니까요. 오늘부터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당뇨인에게 중요한 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음식, 운동만큼 잠도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뇨인에게 도움이 될 정보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욱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건강한 혈당 되시길 바라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